1990년대 초 소련 붕괴와 중국 개혁 개방으로 세계 질서가 전환되던 당시 중국의 최애 국대우 지위 유지는 무역 자유화의 핵심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권을 이유로 중국의 최애 국대우 지위 갱신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 인권 조항과 무역 자유화를 연관시키지 말라는 서한을 백악관과 국회에 보냈습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의 대리 로비스트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2000년대의 미국과 중국의 동행은 2010년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사이 무엇이 바뀐 걸까요? 홍오펑 존스호 피스대 교수의 신작 제국의 충돌은 제2의 신냉전으로 불리는 미중 갈등이 이데올로기 대립이 아니라 2008년 이후 중국 국유기업의 과잉 생산과 부채 문제에서 빚어졌음을 논증하는 책입니다. 무역 자유화로 이익을 보던 양자의 밀월 관계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변곡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국유기업들의 생산물 과잉 축적과 되풀이되는 부채 문제로 위기에 봉착합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을 압박해 공격적으로 나서고 아시아권 개발도상국에 추가로 진출해 수익성 회복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불가피한 선택이 미국 기업의 쇠퇴와 동일시된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중국의 성장과 미국의 이익 사이엔 제로섬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미중 신냉전의 의미를 재정의합니다. 우리는 신냉전이란 단어에서 자유시장과 권위주의 사이의 갈등을 예견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자본 간 경쟁이 신냉전 핵심이다. 저자는 미중 양국의 경쟁을 20세기 초 영국과 독일 관계의 재현으로 분석합니다. 중국의 불안감은 과거 독일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시진핑 정부가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중국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일이며 동시에 자본 간 경쟁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독일보다는 중국이 덜 군국주의적이란 점에서 낙관론을 잃지는 말자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의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직장을 구하고 있다면 그는 다른 집 식구 중에서 직장을 구하는 어떤 사람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은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가정과 경쟁하죠. 즉, 모든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 경제 내의 다른 모든 가정과 경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이 싫어 다른 사람에게서 고립되는 것은 가족에게 결코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고립은 로빈슨 크루소처럼 스스로 농사를 짓게 하고 옷을 만들도록 하고 또 집도 짓게 합니다. 각 가족은 다른 가족과 거래함으로써 분명히 많은 이득을 얻습니다. 거래로 인해 농사일이든 바느질이든 집짓기든 모든 사람이 각자 가장 잘하는 일에 특화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사람들이 다양한 재화를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합니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거래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각 국가는 가장 잘하는 분야에 특화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즐길 수 있죠. 따라서 중국은 물론 프랑스, 이집트, 브라질 같은 국가도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자인 동시에 파트너가 됩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